최강 스카이와 함께하는 최강 입시연구소. 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원장입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가 네, 이 소위 얘기하는 건동홍수기라고 하잖아요. 그쵸. 이제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하면 15개 대학까지를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어떻게 보면 11, 12, 13, 14 네, 여기를 이제 이른바 담당하고 있는 그렇죠. 뭐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의 마지노선.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네, 여기 밑으로 만약에 1등급이 갔다. 아. 이거는 제가 볼 때 3년 실패. 그렇죠. 약간 3년 실패 같은 느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라인에 있는 학교들이 관심이 진짜들 많으세요. 이번 주에는 건국대와 동국대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른바 홍익대와 숙명여대를 야, 이렇게 한번 좀 나눠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각 학교들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전형은 세 가지 전형입니다. 이제 교과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이 있고, 논술 전형이 있는데, 전형 이름에 이제 자기는 학교 이름이 붙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KU, 네. 이제 KU 지역 균형, KU 자기 추천, KU 논술 우수자 전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교과 전형이에요. 왜냐면 일단 추천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다 지원이 가능하고,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학교부터는 이제 교과 내신에 대한 반영 비율이 매우 높아지기 시작을 해요. 일반적으로 교과 70, 여기 이제 서류가 30인데, 지금 보시면 앞에서 여태까지 봤던 학교들하고 좀 차이점이 하나 있죠. 바로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러네요. 네, 교과 전형이지만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다. 요 부분이 이제 건대 교과 전형의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고,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주로 이제 면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주로 많이 이제 활용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류 70에 면접 30, 그리고 생활기록부까지는 반영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논술에 대해서는 논술 100%예요. 요게 이따가 뭐 한 원장님도 논술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해주실 거지만, 네. 저도 오늘 요거에 좀 얘기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논술 100%라는 게 이제 어떤 효과들을 갖고 오냐, 요거를 좀 봐야 되는데, 다만 최저가 존재한다라는 거. 인문계열은 2합 4, 자연계열은 2합 5, 그리고 이제 수의학과가 그쵸. 3합 4,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다. 다음은 이제 동국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동국대도 교과, 종합, 논술. 자, 교과 전형은 이제 학교장 추천 인재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추천을 8명까지 받는데, 인문계열 4명, 자연계열 4명. 그래서 각각 하네요. 예, 계열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제 4명, 그리고 인문계열에는 예체능까지 포함. 네, 그래서 여기도 교과 70에 서류가 30인데, 동국대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내신 반영하는 방법이 되게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요거는 공통이에요. 여기에 이제 사회까지 합쳐서 상위 10개 과목만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는 거 10개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국수, 영, 한사 요거에 이제 부합되는 거 상위 10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자연계열은 국수, 영, 한에 이제 과학을 상위 10개 과목에 대한 내신 등급을 반영한다. 물론 서류 30%가 존재하지만 교과에 대한 반영하는 방식이, 원래 이 방식은 일반적인 저희가 수도권에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의 교과 전형 방식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이게 어떤 지방대 쪽 네. 있는데 많이 반영하는 방법이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지방 사립대, 그렇죠. 소위 좀 인기가 없는 네, 교과 100%를 뽑는 학교들이 특정 교과목을 잘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뽑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 방법을 채용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따가 이것도 입시 결과 할 때 제가 좀 얘기를 드릴 거지만, 되게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 이 학교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꼬심을 되게 그렇죠. 많이 당하죠. 네. 거의 뭐 그냥 눈이 훅 하고 이렇게 그렇죠.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 전형은 이제 동국대는 두드림 전형이라고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이제 좀 브랜드화되어 있는 이 종합 전형 이름이에요. 서류 70에 면접 30. 건대와 거의 똑같죠? 생기부에 여기는 이제 자소서까지 이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나 빼먹었는데 동국대도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건국대하고 동국대 라인에서의 교과 전형은 최저가 아예 없다. 그리고 종합도 최저가 없다. 그러니까 요 라인에서 어떻게 보면 교과나 종합에서 최저가 없는 학교를 찾기가 되게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건대하고 동대가 좀 같은 어떤 길을 좀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최저는 이제 논술에서만. 네. 여기서 이제 논술을 해서 논술 전형. 여기는 논술 70%, 교과 20, 출결 10%. 그래서 아까는 논술 100%였는데 여기는 이제 논술 70%. 인문은 2합 4, 자연도 2합 5. 거의 똑같죠? 네, 여기는 이제 경찰행정학과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좀 따로 해서 2합 4. 그다음에 소프트 계열은 2합, 인문 계열은 4, 자연 계열은 5. 그리고 이제 동국대 하면 이제 약학과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약학과가 3합 4. 요렇게 해서 이제 논술에만 좀 수능 최저가 이제 좀 부여된다. 그래서 건대하고 동대에 대한 전형을 우리가 일단 얘기할 때 공통점을 볼 수 있는 건 교과하고 종합이라고 하는 데서 일단 최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를 조금은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학생들 입장에서 이 건대와 동대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네. 왜냐면 이제 최저라는 게 학생들이 이게 굉장히 부담감이 있는데 그래도 동국대하고 건국대 네임밸류도 나쁘지 않아. 그런데 최저도 없어. 그러면 그냥 1등급 한번 다 찔러보고 2등급 한번 찔러보고 그런 학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미리 드리면 1등급에게는 6번 카드는 거의 여기를 무조건 써야 되는 상황이고 2등급 때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한 3번 카드 아니면 한 4번 카드 그러니까 2초는 그리고 2중부터는 여기가 거의 1번 그치. 이제 이런 상황이 일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지원하는 등급대의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야, 그러면은 이따 뭐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거 경쟁률도 어마어마하겠네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먼저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작년 2022년하고 이제 올해 거에 대한 좀 비교를 해봤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 일단 교과 전형은 건대는 작년에 2합 5라고 하는 최저가 있다가 올해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 학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 올해 입시 결과를 볼 때 올해 입시 결과는 지금 전형에 대한 그 입시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작년에 2합 5라고 하는 최저가 있을 때 입시 결과가 나온 거야. 그쵸.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간과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전형에 최저가 없어. 근데 작년 입시 결과 보니까 뭐 2등급대에서 지원했대. 그럼 나 2등급에 지원해야지. 이렇게 돼버리거든.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동국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교과를 60% 반영했어요. 근데 올해 70% 반영하잖아요. 심지어 추천 인원이 한 명이 늘었어. 이게 생각보다 되게 큰 겁니다. 한 명이 늘었다라는 게. 각 학교마다 한 명씩 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네. 네, 쉽게 얘기하면 전국에 1,600개의 일반고가 있다. 그럼 1,600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교과에서. 그럼 경쟁이 생각보다 높다. 자, 종합전형은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신 건국대에서 이제 우리가 종합전형 할 때는 작년까지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4대 역량이라고 하는 기본 서류 평가 요소를 반영했는데 올해 바꿨습니다. 이제 건대도 자기네만의 어떤 그 서류 평가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좀 줄였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공 적합성하고 이 발전 가능성을 그냥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 데다 하나에 묶어버렸어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요소로 이제 평가를 한다. 자,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1차 배수를 늘렸어. 4배수로. 3배수에서. 왜 그랬을까요? 요것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지만 예? 이렇게 늘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논술은 동일합니다. 논술은 동일한데 건대는 작년에는 수학 4문항에 과학이 2문항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그냥 수리 논술만 네. 수학만 반영. 이것도 논술에서 굉장히 그쵸. 큰 영향을 끼친다. 동대만 지금 똑같다. 작년하고 올해.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입시 결과라고 하는 요소를 얘기할 때 네. 그게 얼마나 큰 착각에 빠질 수 있는지를 일단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딱 봤을 때는 뭐 크게 바뀌었나? 하지만 이 조그만 디테일들이 진짜 학생 한 명의 합격과 불합격을 완전히 가릴 수 있다. 그러면은 작년 입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올해 전략을 짜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특히 건대하고 동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이게 단점일 그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변경 사항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우리 고3 학생들 아니면 이제 고3 학부모님들이 좀 빨리 체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 영상 찍고 있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말고사 준비 중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제 빠른 학교들이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네. 그리고 뭐 그 다음 주. 아마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진짜 마지막까지 진짜 이 기말고사를 지어짜야 된다. 왜 지어짜야 되냐? 이 건대하고 동국대 때문에 지어짜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험이잖아요. 3학년한테 그렇죠. 있어서는 마지막 시험이죠. 마지막 시험. 그 시험이. 특히 또 수능 체제 안 하는 친구들한테는 그렇죠. 네. 이 학교들이 거의 드림 학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 기말고사 지어짜자 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 주요 변경 상황을 이제 봤으니까 우리가 작년 경쟁률을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국대하고 동국대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말 2초. 1말 2초의 전쟁터란 말이에요. 그렇죠. 웬만한 일반고의 1말부터 2초 2중까지는 건대 동대는 뭐 분야 떨어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써놓고 무조건 시작하는 거니까. 심지어 올해 건대가 추천 인원 제한도 없다? 제가 볼 때 작년 볼까요? 교과 전형에서 건대가 작년에도 추천 인원 제한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평균 26.6%였어요. 340명 모집하는데 9,051명. 그죠?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수능까지 있는데 이 정도였잖아요. 이하 뭐라는 수능 체제. 그렇지. 근데 올해 수능 체제도 없어? 무조건. 제가 볼 때는 무조건 1.5배수 이상 올라갈 것 같다. 야, 잘하면 50대까지 나오겠는데. 진짜 엄청 피 터질 겁니다. 네. 충족률까지 없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럼 작년에 수능 충족률을 갖고 와봤어요. 네. 여기 이하 뭐예요? 그럼 도대체 대한민국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이 이 이하 뭐라고 하나? 뭐 흔히 얘기하나? 누구나 다 맞추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다들 얘기들 하시는데 얼마나 맞히냐? 인문계열이 65.76% 맞췄어요. 그러니까 50%는 좀 넘었죠. 그런데 35%는 못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원자에. 네. 자연계열은 오히려 떨어져. 61점 이상. 자, 이게 왠지 느낌에 우리가 위에 대학을 했잖아요. 근데 위에 대학은 3합이었잖아 대부분이. 그리고 자연계열이 충족률이 그래도 50%가 넘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위에 대학을 지원한 학생들 1등급이란 말이죠. 그럼 그 친구들은 2합으로 다 맞췄을 것 같아. 근데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1말 2초잖아요. 그 2초 애들이 이거를 많이 못 맞췄을 것 같은 그런 이걸 느낌이 못 드는데. 맞췄고 실제로 1중만 돼도 건대 동대 안 쓴다는 거지. 그렇죠. 이합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요. 에. 그러니까 여기를 쓰는 애들은 1등급 때에서 말씀드리지만 일단 3합을 안 쓰는 애들이 여기를 쓰는 거고 그렇죠. 2등급 그러니까 2등급 때 초에서도 어차피 3합은 못 맞죠. 근데 2합은 솔직히 5가 걔는 빡세. 그러니까 6, 7을 원래 기준을 잡고 있는데 쓰는 거라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연계열 충족률이 좀 더 낮은 거예요. 왜냐면 우수한 애들은 다 3합을 써버리거나 의치안을 쓰니까 굳이 이게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문계열에서 65.76%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여기 인문계열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문계열은 3합부터 다 들어온 거야. 3합 애들도 들어온 거야. 그럼 불안하니까. 왜냐면 작년에 수학이 뭐 말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렇지. 수학으로 못 맞춘다, 뭐 망한다, 뭐 심지어 정시 가면은 자연계열이 교차해서 다 죽인다 이래 버리니까 인문계열 애들은 3합 애들도 여기 들어와야 돼. 참전하잖아. 근데 자연계열 애들은 3합 맞춘 애들이 여기에 참전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껏해 일반인 애들이나 참전하는 거고. 안전빵을 그렇지. 하나씩 쓰는 거. 그러니까 자연계열은 주로 내가 볼 때 2합 맞추기 하는 애들이 1말 2초가 들어온 거고. 그렇지. 인문계열은 1말 2초에 3합도 가능한 애들도 일단 안전빵 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65.76%라는 굉장히 높은 충족률을 맞췄다고 이제 보는 거죠. 네. 자, 반대로 이제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 동국대는, 자, 볼게요. 자, 모집인원 409명인데 지원자가 6,941명이세요. 작년에도 얘는 최저가 없었습니다. 네. 최저가 없는데 16.97. 그런데 여기는 포인트가 뭐였어요? 추천 인원이 7명이었어요. 그러니까 7명이라고는 추천 인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비한다면 저는 경쟁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8명이라고. 8명이 됐죠. 그러면 네. 최소한 작년 경쟁률이 무조건 높아질 거다. 그렇죠. 자, 여기에 이제 동대는 충원율을 갖고 왔어요. 여기는 뭐 최저가 없으니까. 네. 대신 충원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두 바퀴가 두 돌죠. 바퀴를 도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하고 똑같냐? 아, 동국대가 우선순위인 애들이 거의 없다. 그렇지. 예. 위로 다 도망간다. 예, 그러다 보니까 동국대를 쓰는 집단도 제가 볼 때 1만 2초인데 어떻게 보면 건대보다 동국대가 2초나 2중대 있는 애들 중에서 합격한 인원이 더 많을 수 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교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상위 10과목만 10과목, 반영해요. 예. 이 10과목 반영이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좀 신경 써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2.5라고 하는 내신 등급을 갖고 있어도 10과목만 계산했을 때 1.0인 애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 편식하는 애들, 그러니까. 수학과 대장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동대는 제가 볼 때 인문계열은 인문계 오타쿠들, 자연계는 자연계 오타쿠 애들한테 어떻게 보면 기회의 장이. 되게 눈에 확 뜨고 올 수밖에 없는 학교. 내가 특정 과목만 잘하는데 이 과목들만 내가 계산해보면 1등급 돼요. 그럼 나 경쟁력 있는데? 심지어 여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각 과목 1등급, 2등급, 3등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1등급과 2등급의 강력이 1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뭐랑 똑같냐면 여기는 지원해서 합격하는 애들의 입결을 보면 2.5, 2.6인데 실제로 합격한 상위 10과목만 얘기하면 다 1.0인 거야. 그러니까 그 2.5에 또 숫자에 또 학부모님들이 또 현혹돼가지고 그럴 수 그래? 있다는 거지. 그럼 나도 한번 써봐? 라고 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이 전형이니까 그렇죠. 이 동국대는 그러면 진짜로 아까 전에 소연님 말씀하신 대로 문과에 완전 특화된 애들 이과에 완전 특화된 애에서 그 과목만큼은 그 학교에서 대장인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써야지 딱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동국대가 진짜 꿈과 희망이 돼요. 그렇죠. 일단은 교과 전형에서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올해 좋든 나쁘든 건대가 수능을 없애버렸어요. 없었죠. 없애버리면은 제가 볼 땐 충원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대만큼 충원율이 돌 수도 있다. 그렇죠. 원래는 동대만큼 충원율이 안 돌거든. 왜냐면 건대가 동대보다 조금 더 이 선호도라는 게 그렇죠. 조금 더 높다 보니까. 그런데 충분히 돌 수 있다. 왜냐면 체조가 없으면 정말 많이 들어오게 돼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1만 2초가 아니라 1중인 애들이 건대를 그냥 안전빵으로 6번 카드를 쓸 수도 있어. 그냥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 네. 내가 안 내면 그냥 여기 간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돼서 올라가면 계속 충원은 돌아가는 거고. 그러면 진짜 건대는 심하면은 제가 볼 때 250% 300% 돌아가죠. 근데 300% 돌아간다고 해서 2중까지는 안 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거라고 보진 않지만 아무튼 윗대가리 애들도 많이 들어오게 돼 있고 밑에 있는 애들도 많이 들어와서 경쟁률이 아주 박 터질 거다. 그래서 건대하고 동대는 일단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경쟁률은 의미 없다. 이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률 갖고 얘기하는 학교가 아니다. 그냥 박 터지는 학교니까 그냥 알아서 쓰는 거다. 붙으면 좋고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최소한 어떤 모집단이든 최소 경쟁률이 20대 1이 무조건 다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죠. 거기서 뭐 조금 더 낮은 게 무슨 의미죠.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학과 쓰는 겁니다. 교과는 그냥. 자, 종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전형적으로 이제 면접이라고 하는 게 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학교들이에요. 작년에는 둘 다 자소서가 있었지만 올해는 말씀드리지만 건대는 자소서가 없고 동대는 자소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는 조금 있긴 하겠지만 뭐 실제로 자소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저는 뭐 경쟁하는 이 집단 지원하는 집단이 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 라인에 있는 학교를 쓰려면 자소서가 웬만하면 한두 개는 다 들어가서 다 쓰니까. 그렇죠. 네. 그럼 그거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여기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건대나 동대나 거의 조건이 거의 비슷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놈은 건대 붙고 동대 떨어지고 어떤 놈은 건대 떨어지고 동대 붙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합전형에 맛이 가는 거죠, 얘들이.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왜 붙였는지도 모르고 그냥 학교에서 붙여주면 고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저는 이제 학교에서 지금 요구하는 뭐 인재상, 뭐 서류평가 요소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할 필요가 있다. 대신 충원율을 보시면 교과 전형에 비해서 충원율이 압도적으로 적죠. 일단 평균적으로 뭐 건대는 한 65%, 그러니까 뭐 65등까지 100등까지 기준한다면 그렇죠. 65등까지 넘어간 거고 동국대는 그보다 좀 더 낮아요. 50대 프로테이지. 자, 그러면 요거만 갖고도 우리가 봤을 때 알 수 있는 게 충원율이 좀 더 종합전형은 높은 게 솔직히 선호도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특목 이런 애들이
동대보단 건대를 더 선호한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위에 있는 학교를 경쟁, 소위 얘기하는 중경, 여기 라인에 쓰는 애들이 건대를 같이 쓰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충원율이 돌아갔다 보시면 되고, 동대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거에 비한다면 건대 쪽이 조금 더 선호도가 높지 않았나. 요거를 우리가 경쟁률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으니까. 오늘은 우리가 여태까지 좀 얘기할 때 네. 좀 배제하고 얘기했던 전형 중 하나 논술이잖아요. 논술, 그쵸. 근데 이제 저희가 요 건국대, 동국대, 이 홍익대, 이 숙명여대 요 네 학교만큼은 논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그 전에 경쟁률로 보면, 자, 건국대 경쟁률 보세요. 49.43%. 심지어 수의학과 249.3%. 대한민국에 있는 1등급 논술 네. 준비한 애들은 다 쓴 거죠. 그렇죠. 수의학과 준비하는 목표하는 학생들. 왜냐면 대한민국 소위 얘기한 탑이니까. 그렇죠. 자, 동국대도 보세요. 51.57%인데 약학과. 진짜 작년에 약학과 얼마나 인기가 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친구들은 약대 어때요? 약대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성균관대 666대 1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걸 아시죠? 왜냐면은 동국대인데 583점. 그렇죠. 이거 하나 5만 원 팔았으니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거예요, 진짜. 자, 다만 얘네는 전부 수능에 대한 이제 체저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건대는 수능 충족률을 오픈해놨고, 동국대는 맞아요. 수능 충족률 대신에 실질 경쟁률을 오픈해놨어요. 아. 근데 둘 다 공통점은 인문계는 2합 4, 자연계는 2합 5, 그리고 수의랑 약학은 3합 4예요. 그쵸. 똑같단 말이야, 최저가. 그러니까 이 충족률이 거의 그대로 여기 충족률과 똑같을 거고, 비슷할 것 같네요. 실질 경쟁률 프로테지도 거의 똑같다고 보셔도 된다. 그쵸.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면 최저도 똑같으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수의 약들만 빼고 얘기하면 일반 인문계라서 논술 쓰는 애들이 2합 5로 내가 논술 준비를 해. 근데 건대만 쓰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동대 당연히 쓰는 거죠. 당연하죠. 자연계요? 건대만 씁니까? 당연히 동대 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19,764명하고 18,049명 중에 최소한 10,000명은 겹치지. 무조건 겹친다고 보시면 그렇죠. 돼요. 제가 볼 때 한 15,000명 이상은 겹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갔는데 서로 보는 거야. 어제 보네, 오늘 보고. 논술관 갔더니 이제 분명히 엊그저께 동대 논술 문제 내가 봤는데 오늘 나랑 같이 앉아있네? 이거 하는 거라니까.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어. 여기 라인이 그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국대 충족률이 곧 일반 인문 자연계열은 동국대 충족률과 거의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실히 보면 자연계열 충족률이 훨씬 높죠. 그러네.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이제 진짜 정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과 전형 중심했던 충족률하고는 얘기가 틀린 거죠. 여기는 두 과목 합만 맞추려고 하는 애들이 아니라 정시를 준비하는 애들이 기반이 돼서 수능 최저 맞추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연계열이 훨씬 높다고 봐야 되고, 일반 인문계열은 정시로지만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정시 얘기할 때도 다시 얘기할 거지만 진짜 작년 일반 인문계 수능은 진짜 불쌍했죠. 진짜 무참하게 진짜 거의 살육당했다. 거의 배그였어 거의. 맞아요. 거의 양민학살 당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논술 수능 충족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대충만 봐도 6대 4야. 거의 그러네. 7대 3. 네. 실질 경쟁률 딱 갔을 때도 보세요. 자연계열이 조선하도 17대 1로 그렇죠. 훨씬 높죠. 인문계열도 10대 1. 근데 거의 보면 비슷하죠? 한 6대 4, 7대 3 정도의 요 비율. 그러면 실질 경쟁률하고 수능 충족률을 보시면 거의 동일하다. 교과 전형부터 일단 얘기를 해보면, 우선 건대 수의과는 그냥 1.2예요. 교과. 입결이. 그냥 1.2입니다. 그냥 심플하죠. 네. 그냥 1등급 받으면 됩니다. 그냥 1.0에서 1.2 사이. 그리고 동국대 약학도 비슷합니다. 1.12. 여기까지만 얘기하시죠. 네, 뭐 이거는 설명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건대 수의 가고 싶으면 그냥 1.2 이내에, 동대 약학 가고 싶다 그냥 1.11 이내에 뭐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건 인문계 자연계열에 대한 이제 교과 내신이잖아요. 자, 일단 건대는 작년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2합 5에 교과 그냥 단순 100%였어요. 근데 올해 서류평가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등급 컷이 절대 안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작년 기준했을 때 2합 5 기준했을 때도 내신 컷이
평균이 1.8이 최저가 1.86이었어요. 오차는 거의 없어요, 솔직히. 0.04니까. 그러니까 이 집단이 얼마나 촘촘하게 박혀있냐. 소위 얘기하는 1말인 애들한테도 굉장히 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학교라는 거예요. 인문계열도 보세요. 평균이 1.86. 자연계열은 거의 75% 거다가 똑같죠? 네. 근데 인문계열은 이제 75% 컷이 1.96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계산했을 때도 2등급이 아니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원래는 그 전년도 2021년, 2026년까지만 해도 건대 교과 전형하면 2.1, 2.2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2등급 초중반 때 있는 애들이 건대를 엄청 많이 줬어요. 왜냐면 실제로 또 추천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냈다 하나 쓴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건대 쓰는 애들 중에서 거의 같은 공간, 그러니까 건대를 쓰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 자, 여기를 다 쓰죠. 경희도 이하보지, 건대 이하보지, 그 위에 외대, 이하사지. 세트네. 그러니까 건대가 2등급 때 애들이 썼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 왜냐면 여기를 쓰는 애들 입장에서 2등급 때, 그러니까 2등급 때 애들은 건대가 1번 카드지만 그렇지. 1등급 때 후반에 있는 애들 입장에서도 건대는 1번 카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네. 왜냐면 얘네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최상의 1번 카드가 경희대가 존재해. 그렇죠. 이합이 있잖아. 그렇죠. 외대가 있잖아. 인문계열에서는 외대, 경희, 건국대 라인인 거고, 자연계열 애들한테는 경희, 건국대는 그냥 옵션 라인이야. 그러면 여기는 1말한테만 기회가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진짜 100% 컷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여기 미만까지도 안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 이 라인도 안 간다는 거야. 이유는 아예 생각을 하면 안 되겠네. 제가 볼 때는 안 돼. 중요한 건 뭐냐면 최저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교과 70에 서류가 30이야. 자, 그러면 작년보다는 분명히 입시 결과 컷이 내려갈 거예요. 이 서류 30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2등급 중반 애들도 약간의 그 기회적인 요소를 준 거잖아요. 예, 최소한 우리가 그 이 위에 있는 학교들 얘기할 때도 그 각 최근에 대학들이 학생을 모집하는 이 경향에서 차이점이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일반고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더 낫다.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애매한 자사하고 3, 4등보다 낫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요 라인에서도 좀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뭐 물론 그것도 엄청 내려가진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제가 지금 원래적으로 겨웠던 요 라인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 변수의 요소가 있죠. 서류 30이라는 게 크네요. 예. 대신 이제 이게 요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건 이제 수능 최저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얼마나 위에 있는 집단 애들 들어올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조금 더 넓어질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위로도 조금 더 올라가고 최초 합은 밑으로 최저는 조금 더 벌어지고 요거보다는 더 벌어서 최소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0.1이 안 됐었는데 한 0.1에서 한 0.15까지는 벌어지지 않겠나. 0.2까지도 잘하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요 정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건대 교과는. 저 서류 30% 때문에 뭐 최저가 없어지고. 최저가 없다. 이 두 가지 옵션이 기존에 우리가 보고 있던 이 상황하고는 너무나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라인을 이제 정말 학교에서 이제 상담해줄 때 정말 이 교과전형 되게 이제 이 내신 입결 컷 이 숫자만 돌려가지고 딱 보고 그렇죠. 그냥 너 이 정도 내신에도 이 정도 쓰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건대하고 동대만큼은 그렇게 쓰게 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는 안 쓴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바뀌었어. 근데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 근데 어떻게, 야, 1.8이면 작년에 붙었으니까 너 올해 1.8이면 돼라고 얘기를 만약에 누군가 한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컨설턴트가 있다라면 일단 의심하세요.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야. 왜 옵션이 두 개나 바뀌었는데. 이건 초짜 컨설턴트가 만약 해줘도 그렇게는 얘기를 못해. 왜냐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완전 바뀌었는데 어떻게 1.8이 붙어. 1.8이 못 붙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더 밑에 있는 애들이 진짜 확실하게 붙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 컷이니까 그래도 이 정도 집단이면 뭐 어느 정도 뭐 그 정도인 거지.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할 때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는 전 아니다. 그건 다시 한번 강조도 말씀드리고. 자, 동대에서는 일단은 뭐 크게 변화했다라고 할 만한 거는 솔직히 거의 없어요. 다만 올해 이제 한 명 더 늘었죠, 추천 인원이. 그렇죠. 근데 뭐 그건 배제하고 경쟁률이니까. 대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동국대 딱 그러니까 동국대 홈페이지 들어가서 입시 결과 봤을 때 우리 2등급대 학생들랑 학부모님들이 소리 지르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평균이 2.27, 2.28.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최저 기준에 75% 코트 했는데 2.66. 인문계는 심지어 2.81. 그러면 눈 돌아간다니까 이게 진짜 눈 돌아가는 거야. 이것만 보면 진짜 3초도 여기 한번 써보려고 이렇게 기웃기웃 거린다니까.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써요 여기 진짜. 내 3초 쓰고 싶은데 학교 네. 추천 안 해주지. 그렇지. 근데 추천해주면 무조건 쓴단 말이야. 네. 근데 이게 아까는 말씀드렸지만 지가 학교에서 보여주는 이 결과 컷은요 국수 영가사, 그러니까 국수 영사 그리고 국수 영과 있죠. 이거에 대한 모든 내신 합산 그렇죠. 등급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는 요게 중요한 거예요. 10개씩만 반영한다는 거야. 요게 핵심이라는 거죠. 10개씩만 반영해준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0과목만을 합산을 하면은 이 등급 컷이 나오질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한참 위로 올라가야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대보다 더 높을 겁니다. 그냥 진짜 실질적으로는 저는 1.0에서 1.4 안에 들어간 학생들 주로 심하면 뭐 1.5 정도 컷 이내 안에 들어가는 10과목만 평균 했을 때 작년에 제가 이 동국대 교과전형 써서 합격한 애들하고 실패한 애들의 기준을 봤을 때 불합격했던 애들이 평균 내신 컷이 제가 작년에 했던 컨설팅 기준 했을 때 2.5, 2.6, 2.7대에서 동대 썼던 애들은 다 떨어졌어요. 근데 얘네가 요 상위 10과목 기준 하면은 어느 정도 컷이었냐면 1.6 이랬어요. 평균은 2.567인데 상위 10개를 취합해서 해보면 1.6 1.6. 정도. 1.6, 뭐 1.7, 1.5 이 정도예요. 그런데 떨어졌어. 그러면 무조건 이거보다 높은 애들이 붙었다는 소리네. 그러니까 1.0에서 1.4 이내에 들어가야지만 실전은 동대에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서류 30%라고 하는 거 되게 의심을 많이 해요. 이게 얼마만큼 반영해줄까? 나 그렇게 반영 안 해주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이거 왜냐면 1.5, 1.6, 1.7이랑 1.4하고 총점 1000점 만점 계산하면은 실제로 차이라는 점수가 2점인가 3점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러면은 그 점수가 2점에서 3점이면 서류 평가 30%에서 얼마든지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거지. 뒤집을 수 있다라고 난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안 뒤집힌다? 그럼 저는 서류 30이라는 그냥 기본적인 베이스 점수를 그냥 깔고 물론 거기서 진짜 특출난 애들을 뽑긴 하겠지. 아니면 저 서류 저 4글자가 미끼인가?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 건대가도 올해 서류 30%를 하잖아. 그것도 미끼가 될 수 있겠네. 그러면 실제로는 여기도 알고 보면 결국은 교과 내신이 아무튼 좋은 애들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거에 맞물리는 어떤 서류적인 요소들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종합전형은 아니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안 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 10개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한 번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동대만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면 그 10개만 좀 강조해서 인문계열 기준에 했을 때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까지는 이제 공통이에요. 네. 요 관련 교과목 중에서 4등급이 나오는 과목들. 요것들은 다 취하는데 학년은 상관없어. 뭐 1학년에 몇 개, 2학년에 몇 개 이건 없이 그냥 무조건. 요 내신 등급 중에 제일 좋은 과목들하고 인문계열은 사탐 계열, 자연계열은 과탐 계열. 그래서 내가 이수한 과목들 중에서 가장 잘 나온 상위 10과목만 합산하는 거예요. 제가 잘 이해했는지 한번 봐주세요. 1학년 때 등급이 2번 나오고 2학년 때도 등급이 2번 나오고 3학년에 한 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학 같은 경우 수학 천재는 1등급이 5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해. 그러면 똑같이 1학년 2개, 2학년 2개, 3학년 한 10개가 1등급으로 깔 수가 있다는 소리네요. 그렇지. 나머지 과목 못해도.
이론적으로만 나오는 게 10과목이 있다? 그러면은 고민할 필요 없이 동대 써야지. 그러니까. 추천만 받을 수 있다. 네. 근데 다만 학교에서 과연 추천을 해주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점은 생길 수밖에 없지. 왜냐면은 학교 입장에서는 아무튼 성적 좋은 애들부터 추천서를 써주니까. 근데 이런 친구들 만약에 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동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좀 선생님들이 고생스럽지만 체크를 정확히 해줘서 오히려 동대는 학교에서 권해줘야 된다 생각하는 거야. 너는 지금 내신이 2.5인데 너 이렇게 계산하니까 1.0, 1.1이다. 그러니까 너 써라. 어차피 올 1등급 찍는 애들들 솔직히 동대 쓰지면 안 가잖아. 그치. 왜 걔한테 카드를 줘? 왜 그 아까운 카드를 걔를 줘서 버리게 하거나 복수로 합격한 그 이름을 현수막에 왜 걸어? 차라리 진짜 신화를 하나 만드는 거지. 우리 학교 2등 후반, 동대 합격 이런 거. 상위 10개 등급 제가 이해한 게 맞죠? 네. 아, 그러니까 동국대가 이렇게 조합을 하다 보니까 이걸 계산을 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등급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하고 학부모님 가운데 애가 어느 한 과목에 진짜 특출나게 잘해. 근데 평균 등급은 되게 낮아.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동국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락 같은 희망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그 정도로 편차가 심한 경우들이 많지는 않아서. 아, 있으니까. 아, 있긴 하죠. 그러니까, 있어? 그러면 그런 애들은 동대 써야지.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고 쓰는 거예요. 네. 물론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그러니까. 물론 서류 30%라고 하는 요소가 그쵸. 있기 때문에 네. 이거 따져는 보지만, 그래도, 아니, 건대 교과를 뭐하겠어, 그럴 거면. 차라리 저라면은 그런 애라면 건대 교과를 아예 안 쓰고 동대 교과 쓰는 낫지. 오히려 그냥 골고루 잘하는 애들이 건대 교과 쓰는 걸 낫겠죠. 동대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교과 전형에 합격하고 불합격하는 애들의 케이스가 완전 틀린 거야. 그러네. 그러니까 건대 붙는 애들은 동대 못 붙어. 근데 동대 붙는 애들은 건대 못 붙어. 이런 케이스가 돼버려 여기는. 그러니까 참 같은 라인에 있는데도 이 교과 전형의 반영 요소에 따라서 완전히 갈려. 이게 이제 건대하고 동대 지금 교과 전형에 대한 얘기였고, 네. 자 종합 전형은 딱 보시면 느낌이 딱 나오죠. 아까 제가 얘기한 선호도. 둘이 비슷한데 불구하고 합격하는 기준에도 건대가 동대보다 조금 더 높죠. 자연 계열도 인문 계열도 좀 더 높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건대 종합 전형을 보면 수의학과가 예. 저도 지금 그거 보고 딱 눈에 띄는 게 평균 2.7이에요. 수의학과하고 동국대 약학과가 차이가 저렇게 나나?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건대 종합으로 수의학과를 쓰는 애들은 일단 일반고가 없어요. 다 자사 애들이라 봐야 돼. 솔직히 저는 특목도 없어요. 다 자사고 애들이에요. 자사고 애들. 얘네들이 이제 수의학과 쓰는 거예요. 왜냐면 의대는 못 쓰니까. 그렇지. 왜냐면 딱 2등급 때 자사고 2등급 때 정도 되면 얘네 다 수능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시 쓰는데 어차피 쓰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때 그런 애들 뽑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교과 전형 일반고 애들 수의학과는 제일 좋은 애들 뽑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건대가 자연계열 특히 종합전형계열 수의과는 일반고 애들에 대해서는 조금 배제하는 게 아니냐는 게 그러니까 평균 컷을 보면 알 수 있죠. 물론 뭐 1등급 때 있는 애들이지만 저는 일반 인문 그러니까 일반 자연계 1등급 때 있는 애들이 솔직히 수의과를 그렇게 추구한다고 보지 않아요. 교과 전형이니까 쓰는 거고 당연히 내가 1등급 되면 무조건 의대 쓸라 하겠죠. 그렇죠. 수의학과 쓸라 하겠어. 근데 그에 비하면 동국대 종합에서 약학과 1.4 그냥 전형적인 여학생들 중심의 일반고 학생들. 그렇죠. 그냥 딱 정해져 있어. 이거는 봤을 때 딱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정도도 만약에 입시 결과 나왔는데 분석이 안 된다? 이거는 내가 봐서 답이 없지. 사자야? 사자지. 사자야, 사자. 사자. 진짜 사자야, 씨. 이거는. 그러니까. 어머니들 조심하십시오. 사자. 기준이 딱 명확하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그럼 이제 일반적인 인문계하고 이제 자연계열에 대해서 일단 좀 얘기를 하면. 자, 볼게요. 자, 건대종합에서 일단 자연계열은 평균이 2.36이에요. 그리고 인문계열은 2.74죠. 자. 우리가 여기서 2.36 뭐하고 똑같습니까? 경희대 종합전형 평균 컸다고 되게 비슷해요. 그러네. 예. 인문계도 비슷하죠. 비슷하네. 그러니까 그 집단이 여기를 그냥 쓰는 거야. 그냥. 심지어 경희대는 레오 르네상스의 장면에 이하 모라는 체조가 있었지. 그런데도 그냥 건대까지 쓰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라인 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원 집단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근데 자연계에 보세요. 최저컷의 이 차이가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촘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집단들이 평균이 2.3, 2.5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초 집단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그리고 오히려 자사고 3등급대 애들이 실제로 많이 붙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반 인문계는 요거보다 훨씬 높을 거고. 그렇죠. 자사고는 좀 낮을 거고. 요거보다 낮은 건데 실제로 요 등급대에서 합격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평균 컷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반 인문계열들도. 심지어 인문계열은 3.1이잖아요. 그쵸.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자사고. 외고. 여기 전형적인 외고예요. 왜고? 특히 어문계열까지. 그렇죠. 훨씬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인문계가 붙으려면 이거보다 훨씬 위에. 저는 2초. 무조건 2초. 그러니까 1 정도 차이 나네. 1점 정도. 그러니까 건대랑 동대도 보면 비슷하잖아요. 2.63, 3점. 여기는 확연히 갈리지. 기준점에서 요보다 잘난 애들이 일반고. 그렇죠. 그죠? 이거보다 못난 애들이 소위 얘기한 자사고. 아니면 진짜 이제 특목고에 진짜 과거 이제 마지막 이런 애들. 마지막 희망. 네. 그리고 인문계 2.89인데 보세요. 외고 4.15. 외고가 4등급까지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격차가 보여지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고 학생들은 종합전형을 쓴다고 했을 때 2등급의 건대, 동국대에 눈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눈이 돌아가려면 약간 냉정하게 계산하고 눈이 돌아가야 된다. 최소한 저는 이제 1말 아니면 2초. 1말 2초가 정확하다. 오히려 3말 뭐 4초. 이거는 이제 자사, 뭐 외고 요 라인을 봐야 된다. 근데 진짜 이것만 보면 눈 돌아간다는 표현이 맞는 게 일반고 3등급 애들도 나 한번 써볼래 라고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특히 2.5, 2.6, 2.7, 2.8인 애들이 진짜 그냥 이 불구덩이에 그냥 다 뛰어 들어간다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작년에도 제가 컨설팅 할 때 2.5, 2.6, 2.7, 2.5 항상 얘기하는 거냐면 건대 동대 쓰지 마. 제가 항상 그래요. 건대 동대 쓰지 마. 왜 니네 거기 참전해? 근데 그 학생들이 심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게 다 해주잖아. 이거 불구덩이다. 그런데도 뛰어 들어간단 말이야. 왜냐면 그래도 내가 혹시라도 내가. 그래서 작년에 솔직히 여기 내가 컨설팅 할 때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솔직히 나 이제 유튜브 영상 찍을 때 내가 여기 얘기할 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우리 일반고 학생 특히 몰라 나 딴 동네는 몰라. 우리 인천 일반고야. 우리 인천 빅보 니네들 2.5, 2.6, 2.7에 자꾸 건대 동대 그러면 한 장만 써. 한 장만. 한 장만. 2장 쓰지 말고 건대든 동대 한 장만 쓰라고. 한 장만. 진짜. 아니면 안 썼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 시간에 수능 공부해서 차라리 위에를 써. 그러면 차라리 승부를 걸고 싶어. 만약에요. 그 아까 전에 그 2.5, 4, 5, 6, 7 이런 애들 건대 동대를 안 쓰면 그 차선책이 따로 존재하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픈하지 마시고 오픈하지 마시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옵션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 옵션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 매몰되지 말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매몰되잖아 애들이. 그러니까 건대 동대가 좋은 학교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쓰고 싶은 것도 알고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 좀 냉정하게 판단해서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6장 중에 하나만 써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왜 오픈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괜히 여기서 대학 이름 나오면 그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유도 몰라, 원인도 몰라,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그랬으니까 나 거기 쓸래라고 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그 정도로 파급력 있지 않아. 아니 그래 혹시라도 그런 건 아니야. 그렇게 너무 과도평가지 마.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은 있다. 차선책은 있죠. 차선책은 있는데 일단은 여기는 종합전형을 쓰려면 굉장히 좀 냉정하게 자기 객관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걸 해놓고선 좀 판단해 쓰자. 오히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요거 갖고 우리가 꽤 오래 시간을 이렇게 떠들었는데 굉장히 재밌네요. 이게 또 두 학교만 갖고도. 두 학교만 갖고도 여기는 비교할 만한 게 많아서. 그리고 너무 건대가 동대를 살짝 무시하는 이유도 대충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 선호도입니다. 학생들이
최근 트렌드상 어느 학교를 더 좋아하느냐 이거에 대한 차이점. 학교에 호수가 있고, 그렇죠. 학교가 넓고, 그렇죠. 네. 앞이 놀기가 좋잖아. 교통도 좋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요 동네를 좋아한다. 뭐 이렇게 신촌 원가까에는 얘기하지. 더 건대를 가자. 근데 입구 진짜 좋습니다. 네. 거기 뭐 어마어마해요, 진짜.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 요 교과, 네. 그죠? 그리고 요 종합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많이 떠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좀 얘기할 라인을 제가 이렇게 싹 그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논술 라인이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논술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권해드리지도 않고 뭐 논술 입시 결과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지 않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이 학교들의 입시 결과들이나 아니면 올해 입시 요강, 그다음 내년에 입시 요강들이 나오는 거를 이제 지금 정리를 하면서 올해라면 논술도 한번 좀 전략적으로 할 만한 애들한테는 권해볼 수 있지 않을까. 몇몇 특정 학교들만. 저는 모든 학교 논술이 다 그렇다고 보진 않는데, 저는 실제로 우리 일반고, 인천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이 만약에 논술 준비를 해서 내가 인솔 아닌 대학에 가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가장 윗티어에서 일단 현실적으로 보는 학교들이 요 라인. 여기를 쓰는 애들들이 저는 3등급, 4등급 애들들이 써기보다는 방금 얘기한 요 종합 라인 이 평균 컷들 있잖아요. 맞아요. 요 라인 컷에 있는 애들들이 만약에 수능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한다라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한번 하면서 제가 이 좀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논술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얘기를 할 건데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요 논술은 2부로. 예. 혹시라도 뭐 나는 논술에 아예 관심이 없다. 그럼 안 보셔도 교과하고 종합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2부 안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돼요. 네. 뭐 굳이 그래서 저희가 나누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그래도 혹시라도 논술 잘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볼까 하시면 2부 들으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저희는 솔직히 논술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거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현실적인 논술에 대한 조언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대치동이 아닌 논술이라면 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되게 현실적이고 충분히 저희 인천 안에 있는 저희 고3 학생들, 고2 학생들한테는 나름 저희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도 이렇게 컨설팅 문의가 이것 때문에 와가지고 저한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 전화 받을 때마다 깜짝 놀라요.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시 감사드리지만 일단은 그래도 저는 저희 영상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얻으시는 게 더 좋다고 그렇죠. 보기 때문에 일단 교과 종합까지 해서 지금 1부 마무리하고요. 자, 2부에서 다시 논술만 가지고 한 번 더 조금 더 깊게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